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방어막이 무력화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선까지 띄운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순항 미사일 등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경계 시스템으로 비행선을 이용하는 기지를 랴오닝 나롄 인근에 비행장에 건설했다. 이렇게 교토통신이 지난 11월 29일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헬륨가스로 부양하는 무인 비행선을 활용하는 미사일 조기 경보 체제인데요. 이걸 띄운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2019년 10월 랴오닝성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군의 비행선 기지가 북한 국경하고 비교적 가까운 나롄시 덩사어에 위치해 있는데 전장 50m 정도의 비행선, 계류시설, 또 2000m급 활주로 등이 포착됐다라고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해서 11월 말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에 중국은 우주권에 근접한 상공에서 군사작전이 가능한 초대형 비행선 실험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첫 근공간, 그러니까 리얼스페이스 비행선인데요. 이 위안몽호였는데 이름이 네이먼구 자치구의 스린하우터의 한 20km 상공에서 채공과 비행시험을 순조롭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근공간, 그러니까 리얼스페이스라는 것은 지구 표면에서 2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곳에 띄운 이 비행선 보니까 최적이 18,000 입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은색 비행선이고요. 헬륨가스의 부력으로 날고 또 이제 3개의 전기 프로펠러로 상승한 다음에는 태양을 동력으로 해가지고 48시간 정도 채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위안몽호는 자유자재로 하늘을 오르내리고 또 고정이나 순항 비행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이제 통신 커버라든지 중계 또 지상 촬영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이더 비행선은 공중에 설치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완벽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롄 인근에 배치된 것은 이 위안몽 비행선을 개량한 건데요. 4년여간의 시험평가를 마치고 2019년에 라오디옹 반도에 처음으로 배치됐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해안선 곳곳에 다수의 레이더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육상 레이더들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멀리 알래스카까지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이룽장에 있는 초대형 레이더인데요. 2016년 2월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중국은 이 한반도 인접 지역인 헤이룽장성의 샹하산에 항공 우주 관측 제어소가 있는데 그 부근에 초대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이 레이더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초대형 레이더가 푸젠성 후이안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영국 군사 전문지인 제임스 디펜스 유클리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매체에 의하면 동북, 서남, 동남, 서북 지역 같은 4곳에 설치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장소를 보니까 헤이룬장성 샹하산, 신장 유구르 자치구의 쿠올러시, 그리고 푸젠성 후이안, 저장성 롱강진 등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레이더의 주 기능은 원거리 방공과 미사일 방어, 또 우주 목표물 감시 등이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4곳에 설치된 초대형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을 향해 발사될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요격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형이다 보니까 식별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 인디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3,000km 밖에 있는 골프공 정도의 크기도 이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궤적도 식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둥반도에 배치된 러시아판 사드 S-400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겨냥해 사드 체계를 배치했음에도 중국은 그 레이더 탐지 범위 안에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드 보복, 그러니까 한국을 향한 거친 무역 보복을 했었죠. 그것이 2016년 일입니다.
그랬던 중국이 정작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S-400 요격체계 트리엄프를 2018년 7월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S-400을 산둥반도에 배치한 이유는 간단하죠.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보다 군사적인 우위를 전박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 S-400은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중국에 배치한 이 S-400 시스템의 미사일 사거리는 400km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200km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국이 이 미사일을 산둥반도에서 발사하면 서해안 상공, 특히 서산 공군기지를 이착륙하는 공군 F-16 전투기 요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미국 항모가 서해안에 진입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탐지 거리도 700km나 돼가지고 평택 미군 기지를 포함해가지고 한반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드는 서해안 지역도 아니고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죠. 이 사드 레이더로는 중국의 해안선 극히 일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결국 중국이 이렇게 초대형 레이더들과 함께 S-400을 전진 배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중국 주변의 해상을 통제하기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중국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과거 청나라 말기에 잃어버린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노린 대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구체화하게 중국이 내놓은 전략이 뭐냐면 바로 반접근 거부, 우리가 흔히 A2AD라고 그럽니다. A2AD 전략입니다. 이 A2AD 전략이 뭐냐면 남중국해, 오키나와, 일본 남부에 이르는 해상에 미국과 일본 같은 이런 외국의 해군과 공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접근을 해온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대응해서 거부하겠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라는 용어를 쓰니까 독자들께서 왜 중국이 쓰는 동중국해, 남중국해라는 용어를 쓰느냐, 동베트남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동중국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동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우리 동해를 인정하지 않고 차라리 거기를 중국 사람들은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미국도 이스트 차이나 씨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씨 이렇게 해가지고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부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통칭해서 부른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이 해역들이 국제적인 공해인데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물동력이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해상 수송로죠. 그런데도 중국은 무리하게 이 공해들까지 자신들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들이 항행의 자유 전략을 펼치면서 아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통한 중국 포위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이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으로 육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대형 레이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무인 비행선을 통해서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초대형 레이더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이더의 핵심 기능은 적이 발사한 미사일들을 탐지하고 요격한다든지 또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이걸 이제 경보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레이더망을 통한 대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미사일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초고음속으로 이렇게 날아온다 그러면 사실상 초대형 레이더망이라 할지라도 효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대응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근거리에서 발사하는 초고음속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1분 1초라도 더 빨리 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대응책으로 내세운 게 뭐냐? 무인 비행선을 활용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체제를 띄우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바짝 긴장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무서운 경고 때문입니다.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개조공사 현장을 시찰하던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 해군의 이런 극초음속 무기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가장 먼저 배치될 것이고 그 전력화 시기 역시 앞당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일단 목표는 2022년인데 더 당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 버지니아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에 VPM이라는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아음속, 그러니까 음속보다 약간 느린 속도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가 탑재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 해군은 이 VPM에다가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탑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이 육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만 신경을 쓰다가 아예 해상에서 그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부터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365일 24시간 조기 경보가 가능한 새로운 무기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2월 11일 미 공군이 그동안 록히드 마틴사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걸 B-52 전략 폭격기에 탑재해가지고 시험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상만이 아니고 이제는 공중에서도 발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번에 미국이 개발에 성공한 그 AGM-183A AR-RW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한 4배 정도 빠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 20입니다. 사거리는 약 1000마일이고요. B-1, B-52 그리고 F-16에도 탑재할 수가 있고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히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B-1에는 31발, B-52에는 8발, 그리고 F-16에는 4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러시아와 중국과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미국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21년 초에 실전 배치한다는 것이 미국의 보관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시간과의 전투입니다. 적을 향한 공격을 하는데 육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공중에서 적의 목표 지점에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는 것이 훨씬 효용성이 있을 것이고요. 적의 레이더 같은 이런 것으로 근거리 비행이 힘들다 그러면 잠수함을 통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대로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해상에서 베이징까지 불과 600km인데요. 이걸 발사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목표물까지 도달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6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빠르면 제가 볼 때는 3, 4분 안에도 도달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대응할 시간도 방법도 아예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1초라도 더 빨리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감지를 위해서 이 랴오둥 반도에 조기 경보 비행선을 배치한 겁니다. 특히 서해는 참 묘한 지역인데요. 한반도와 중국에서 흘러오는 여러 하천에서 대량의 담수가 유입되고요. 수중 쓰레기와 갯벌 이것 때문에 음파를 산란하고 왜곡시키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잠수함 작전 환경이 세계 최악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파간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역으로 침투하는 미군 잠수함, 아주 고성능의 미군 잠수함을 중국이 탐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 해군 잠수함이 이 서해를
경고해가지고 모하이만, 그러니까 바레만 인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미사일 발사 후에 일정 고도까지 상승하기 전에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행선을 이용하게 되면 미사일 감지가 저고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1초라도 빨리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비행선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베이징 지도부가 대피할 시간을 1초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더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현존 무기 체계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의 모든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늦게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봤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다가 미국 육군이 밝힌 초고음속 미사일의 실사격 명중 오차는 겨우 15cm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큽니다. 사실상 이런 무기의 배치는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대중국 압박을 위해서 지상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잠수함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서해안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국이 반발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잠시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런데 그 후에는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이 한중 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더욱더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가능성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9월 말에 미국의 마셜 빌링슬리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대통령 특사하고 토마스 부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담당자들 만났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 핵전력 증강에 관한 비밀 정보를 공유했고 한국도 이런 위협의 속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한 공조체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은 핵으로 무장한 깡패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중국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 전력이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2022년부터 배치되는 극초음속 무기의 주한미군 배치가 기묘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던진 겁니다. 이런 한국이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육상에서 수중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추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젠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국을 배제한 방식으로 그렇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덩달아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수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론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점점 형해화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 목록에서 언제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